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의 절박한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이제는 은퇴를 앞둔 88세의 노의사 김명철입니다. 제게 응급실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삶의 덧없음과 그 안의 찬란한 가치를 동시에 목격하는 마치 축소된 인생 드라마가 매일 밤낮으로 펼쳐지는 현장이자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함을 배우고 건강이라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터전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면서 저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 즉 양적인 연장만큼이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슬기롭게 예방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깊은 밤의 엄중한 경고처럼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마치 잊을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70대 후반 박씨 환자에 대한 가슴 아프고도 교훈적인 경험입니다. 평소 건강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던 박씨는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던 중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검은 그림자처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응급실로 긴급하게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응급의료진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기적적으로 생명의 불씨는 간신히 되살릴 수 있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는 뇌혈관이 막히는 심각한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고혈압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관리에 소홀했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 마치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박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마치 조용한 폭풍 전야와 같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반평생을 응급실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보내며 쌓아온 생생한 경험과 값진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지침들을 더욱 상세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깊은 울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대 박 씨의 갑작스러운 검은 그림자, 식후 30분에 숨겨진 위험과 되돌릴 수 없는 후회. 70대 후반의 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활발한 성격으로 기억되는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마치 젊은 시절의 활력을 그대로 간직한 듯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닐며 등산을 즐기는 등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라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며 철저한 혈압관리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소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약 먹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던 탓일까요? 의사의 간곡한 권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혈압약 복용을 소홀히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혈압관리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 앉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박 씨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얼큰하고 칼칼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그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그는 땀까지 흘리며 맛있게 찌개를 먹고 기분 좋게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복한 순간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떨어진 유성처럼 박 씨는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소파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놀란 가족들은 혼비백산하여 즉시 119에 긴급 신고했고
박 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태로운 상태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하에 긴급하게 진행된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히는 심각한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응급 의료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박 씨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뇌졸중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 일부 마비와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박 씨의 행복한 노년의 삶은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고, 박 씨 본인은 물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깊은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슬픈 교훈을 남깁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후 30분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식후 30분,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취약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복잡하게 설계된 정교한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듯 소화라는 매우 중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위와 장으로 혈류가 평소보다 무려 2~3배까지 급격하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댐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불어나 댐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탄력성을 잃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후 혈류량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는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히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점성을 높여 혈전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혈당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혈압 변동성 또한 증가하여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고장난 부품이 얽혀있는 낡은 기계처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몸은 식후 1년의 생리적 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며, 이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후 30분 동안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50년 응급실 베테랑의 지혜, 식후 30분,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제발 꼭 피하세요.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응급실이라는 삶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안타깝고 절박한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식후 30분 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식후 30분은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건강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생생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마치 제 가족에게 이야기하듯 진심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식을 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배부른 불편함을 잠시 잊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자연스럽게 소파에 몸을 기대거나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행동은 우리의 건강에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음식물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식도를 따라 위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이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일종의 문과 같은 강력한 근육이 존재하여 이 내용물이 식도를 향해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내용물이 식도를 향해 쉽게 역류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산은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 매우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도 점막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유발하여 고통스러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통증, 속쓰림, 만성적인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식도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된 위 내용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라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박 씨 역시 평소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앉아서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2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행동, 마치 혈관에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처럼 혈압을 극심하게 변동시켜 뇌졸중 위험을 급증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습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거나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기 위해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마치 폭탄과 같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작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혈액이 위와 장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되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전신의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갑자기 몰리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더욱 감소시켜 혈압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거나 혹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직후 뜨거운 물 샤워는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는 자동차처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박 씨 역시 평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식사 직후 샤워하는 습관이 그의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에는 뜨거운 물 샤워는 반드시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샤워는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 마치 엔진에 과부하를 걸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심근경색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사 후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를 위해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과부하를 걸어 고장을 일으키듯 심장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작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위와 장으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어 심장은 동시에 소화기관과 근육 모두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마치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는 평소 등산을 즐겼지만 다행히 식사 직후 바로 등산을 하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을 했다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의 위험 또한 크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에는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피하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 소화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 식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10가지 실천적인 방법. 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 혈압 안정, 심혈관 건강, 심지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활력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식후 30분은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50년 응급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잘못된 식습관과 식후 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받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식후 30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등불처럼 밝혀드리는 10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이루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소화기관에 부드러운 휴식을 선물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작용이라는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과 에너지를 위장관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기 쉽고 격렬한 활동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류를 근육으로 분산시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거리 운전을 마친 자동차 엔진처럼 소화기관에도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가볍게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화 과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2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밤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날 아침의 활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식후 10분 정도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소화라는 부드러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돕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최적화하여 소화작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소화기관으로의 혈류 공급을 늘리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마시듯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소화 과정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과식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이액을 희석시켜 소화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전후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식후에는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후 30분 정도 후에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화를 촉진하세요. 가벼운 산책은 위장 운동을 포함한 소화기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효율적으로 소화되도록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류를 근육으로 분산시켜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산들바람을 쐬듯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을 전환시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후 가벼운 신체 활동은 소화 촉진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산책은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언제나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과식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 넘치기 쉬운 것처럼 위장에도 적절한 용량이 있습니다. 식사량은 언제나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하게 조절하고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 성별, 활동량,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퍼스트 스테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젊은 시절보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소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세요.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음식물의 크기가 잘게 부서져 소화 효소의 작용 면적이 넓어지고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등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천천히 식사하는 것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고 과식을 예방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잘게 썬 채소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음식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기본입니다. 배부름의 80%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여 위장에 여유를 선물하세요.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이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는 것처럼 위장에도 적절한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배부름의 80% 정도, 즉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은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포만감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마치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듯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식후 혈당이나 혈압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해져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 조절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은 약효를 높이고 질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편안한 상태는 소화작용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식후 짧은 명상이나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맞춰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외식 시에는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계절에 따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도 뛰어나 건강한 식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할 경우에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최소 2주의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리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 시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 대신 구이 요리를 선택하거나 소스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 후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고 안부를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 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고 자신의 안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두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끝난 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섭취한 소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 혈압 안정,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수면의 질, 심지어 정서적인 안정감과 전반적인 삶의 활력까지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지어진 집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노후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올바른 식습관과 식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생활습관에서 비로소 튼튼하게 시작됩니다. 50년 응급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식습관과 식후 관리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식후 30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마치 매일 숨쉬는 것처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처럼 제시해드리는 10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이루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